안녕하세요, 브릿지 조성준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 송파구 소재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아파트 공사 현장 앞입니다. 지난 1월 청약을 진행했던 이 아파트, 평당 5,200만 원이라는 역대급 분양가에도 수천 대 1의 경쟁률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한파를 견디지 못한 초급매 마피 매물이 강남 상구로 불리는 송파구에서도 등장했습니다. 올해 시장의 하락 분위기가 만연해지면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목격된 초급매가 송파구에서도 확인되자 이례적이란 분위기가 포착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시장 흐름 속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일부 재정비 단지는 배짱 두둑하게 분양가를 측정했습니다. 2008 금융위기 수준의 경기 침체, 고금리 상황, 강남까지 위협하는 하락세에서 초급매 마피 매물이 추가로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오늘은 송파구에서 일제에 등장한 마피 매물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송파더 플래티넘은 구 안암 아파트를 리모델링한 곳으로 일반 분양 물량은 29가구입니다. 평당 5,200만원의 분양에 전용 65제곱미터 13억 4,430만원에서 14억 7,260만원, 전용 72제곱미터 13억 7,500만원에서 14억 9,460만원으로 주변 시세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됐습니다. 최초 분양이 이루어졌던 1월 주변 시세 수준의 분양가였기 때문에 고분양가, 배짱 분양 논란이 있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서 30가구 이상 분양하는 주택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30가구보다 한 가구 모자라게 분양했기 때문에 분상제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이 아파트 1월 분양 당시 평균 청약 경쟁률 2,599대 1에 달했습니다.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아 분양가 전매도 가능한 단기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에 많은 투자자가 몰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과 현재의 상황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급변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 분위기가 짙어지면서 강남 3구로 불리는 송파구에서도 마피가 등장했습니다. 이 아파트 분양권 매물 13개 중 10개는 분양가 그대로, 하나는 마피로 나와 있습니다. 전용 면적 65제곱미터 분양권이 최초 분양가 14억 7,260만원에서 약 5천만원 정도 낮아진 14억 2,260만원으로 확인됩니다. 더 하락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수분양자들은 초급매로 분양권을 던진 것이죠.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내놓은 사람들이. 금리 올라가고 경기 어렵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그러니까는 못 견디겠다라고 판단하고 던진다고 봐야 됩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물론 정부 당국자들조차 당황스러울 정도로 심각한 침체 상황이 현재의 시장 분위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분양권을 털어내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계약은 물론 문의조차 없고 거래 절벽을 넘어 거래 멸종 수준인 현실에서 마이너스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도한 분양가, 물량 소화 실패, 미계약 속출, 그리고 여전히 남은 분양 물량까지 여러 풍파를 겪고 있는 단지가 송파구에 또 한 곳 있습니다. 저희 브릿지가 이미 지난 4월 찾아왔던 곳이기도 한데요. 바로 잠실더샵 루벤입니다. 성지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이 아파트는 기존 298가구를 수직 증축 방식으로 리모델링해 327가구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는 곳입니다. 이 아파트 지난 4월 청약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평당 분양가는 6,500만원으로 역대 분양 아파트 단지 중 최고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분양가는 전용 106제곱미터, 타입에 따라 25억 7,440만원에서 26억 4,700만원, 약 26억원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됐습니다.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상한선 15억 원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당첨자는 대출 없이 현금으로 비용을 충당해야 했습니다. 당시에도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인 곳이면서 누가 저 가격에 들어가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놀랍게도 29가구 모집에 7,310명이 몰리면서 평균 25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강남권에서는 오랜만에 등장한 40평대 아파트라는 점,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 등 투자 가치가 높다고 판단한 이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그러나 높은 분양가는 한 차례 발목을 잡았습니다. 일반 분양이 끝나고 당첨자, 예비 당첨자 일부가 기간 안에 계약하지 못한 것입니다. 단기 차익을 노린 유주택자와 2030 세대 등이 계약을 대거 취소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계약금 지급 전 전매를 해 차익을 보려고 했던 투자자들이 물량을 받아줄 실수요자가 없자 계약을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이죠. 대출을 받지 못하는 15억 이상의 매물이었다는 점도 계약 진행에 큰 애로사항이 됐습니다. 결국 이 아파트는 일반 분양 물량의 절반인 미계약 15가구에 대한 선착순 분양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죠. 브릿지 취재 결과 현재까지도 일반 분양 물량의 50%는 미분양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분양가는 26억 원입니다.
할인 분양을 하지 않고 5개월 가까이 버티는 중입니다. 남은 물량 외에도 일반 분양 물량 중 하나가 분양가 26억에서 1억을 낮춘 25억 원으로 매물을 올려놨습니다. 조합원들도 분양권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조합원 매물은 15억 원 수준이고 개별 분담금까지 포함하면 17억 원 정도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당연히 17억의 매물이 나온 상황에서 일반 분양 26억, 마피 25억 매물은 관심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마저도 부동산 침체, 거래 멸종 상황에서 조합원 매물조차 계약하겠다는 수요자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현 실정입니다. 현장에서는 거래는커녕 문의조차 없다고 토로합니다. 조용하기 때문에 찾는 분도 없고 조용해서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내려갈 걸 예상하고 그렇게 했겠죠. 얼른 현금하는 게 나으니까. 1억이 내렸다 해도 뭐 내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죠? 전혀 없어요. 앞으로 또 내려가길 또 기다리는 분도 계실 거고요. 고분양가 논란에도 배짱 분양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전용 84제곱미터를 11억 원에 분양한 서울 구로구 오류동 천왕역 모아일가 트레뷰는 1순위 청약에서 미달됐습니다. 일반 분양 134가구 모집에 114명이 신청, 평균 경쟁률 0.85대 1을 기록했죠. 이는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12개 아파트 단지 중 최초 1순위 청약에서 미분양이 발생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수요자들은 냉담한 반응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시세 자체가 오르지 않으면 분양을 받아도 차익을 실현할 수 없는 위험한 선택지라는 것이죠.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항상 이제 청약에서는 경각심 가져야 될 게, 그래서 시세보다 항상 20% 이상 저렴한 거 위주로 해야지 좀 안전 선이 지켜지거든요. 그 선을 넘어서 분양했던 거죠. 근데 서울에서는 분양권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이 없잖아요. 이런 기조를 가서 마이너스 비가 많이 떴네, 시장 불안하네, 이런 느낌은 봐야 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브랜드를 제공한 시공사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시공 후에는 분양에 대해 일체 관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브랜드가 걸린 아파트가 미분양 사태로 인해 오르내릴 때면 장기적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입지도 좋고 아파트도 잘 지었는데 이게 고분양가로 이제 논란이 일게 되면 아무래도 브랜드 이미지에는 좀 타격을 입겠죠. 저희가 분양을 잘하기 위해서는 분양가가 한 이 정도가 적당할 수도 있습니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간섭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아파트 분양이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진 일이 아닌 만큼 일정한 계획에 따라서 분양 일정이 진행됩니다. 더욱이 시장 침체 상황에서 분양가를 유지하는 것이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리 분양가를 낮출 이유가 시행자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이제 분양 시장이 위축돼 있을 때는 기존의 계획을 고수하면서 분양가를 유지하는 게 오히려 전략적인 방안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분양한 다음에 시장 상황에 맞춰서 할인 분양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처음부터 그냥 싸게 분양한다, 향후에 추가로 만약 미분양했을 때 추가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폭이 줄어들잖아요. 사실은 이런 고분양으로 분양을 한다는 건 좀 전략적인 측면도 분명히 고려 사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는 주변 시세의 50에서 60%로 분양가가 책정됩니다. 부동산 화랑기 이들 단지는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은 단지는 당연히 주변 시세로 분양가가 나옵니다. 시세 차익이 많지 않을 수 있음에도 추가 상승 가능성을 크게 본 투자자들은 기꺼이 뛰어들었겠죠. 청약이 이뤄진 1월과 4월, 그리고 1년이 지나지 않은 현재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부 투자자들은 처분을 위해 일부 손해까지 감수하고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거래 절벽, 일부에서는 멸종이라고까지 하는 현 상황에서 마피폭을 키워야 거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최초 청약 때도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단지들의 배짱 가득한 모습은 많이 수그러들어 보입니다. 수요자는 여전히 가격이 높고 더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집주인들, 특히 시세 최정점에 뛰어든 투자자들이 가격을 지키기는 갈수록 힘겨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강남 3구 송파에서 등장한 배짱 분양가 단지 마피 매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장 침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저희 브릿지는 계속해서 이 시장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브릿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